이번 비디오에서는 확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확률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이 페이지에서는 통계적 현상이라는 용어와 확률 실험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계적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어로는 statistical phenomena라고 부르는 이 통계적 현상은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불확정 현상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현상인데요, 반복해서 관찰하거나 또는 그 집단 안에서 대량으로 관찰하거나 해서 그 현상이 갖고 있는 고유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현상을 통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확정 현상이지만 그 고유한 법칙성이 있어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통계적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와 같은 그 통계적인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관찰의 목적이 사실은 확률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하고요, 랜덤 익스페리멘탈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확률 실험은요, 어떠한 것을 확률 실험이라고 하냐면 같은 조건 아래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 결과가 매번 우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결국에는 알 수 있을 경우고요, 시행을 반복할 때 그 하나하나 낱낱의 결과는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만요, 반복의 수를 늘리면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행위가 바로 확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률 실험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얻는 게 사실은 확률이라는 값이죠. probability. 즉, 이 probability는요, 좀 더 엄격히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와 같은 통계적인 현상이 어느 정도 확실한지 그 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확률이라고 하고요. 랜덤 시행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정도를 나타내는 그 사건에 할당된 그 숫자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보통 우리가 확률 법칙이라는 것과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표본 공간을 보면요, 표본 공간은 모든 가능한 출력 집합, 즉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모든 가능한 사건의 그 집합체를 우리가 표본 공간, 보통 기호로 S, sample space의 약자로 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표본 공간의 그 랜덤 시행, 즉 무작위로 우리가 수행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확률을 우리가 할당을 해야겠죠. 그러한 법칙을 확률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도식적인 표현으로 이 확률 법칙, probability law와 그리고 표본 공간, sample space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sample space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러한 경우를 그 집합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sample space고요. A라는 사건, A1이라는 사건, A2라는 사건, A3라는 사건, A4 한 4가지 정도를 여기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표본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들, 즉 랜덤 시행을 수행해야겠죠. 랜덤 시행의 결과로부터 A1은 확률이 얼마다, A2는 확률이 얼마다, A3는 확률이 얼마다, A4는 확률이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이 확률 값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보통 우리가 확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확률 용어 중에서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확률이지만 무엇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무엇을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부르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는 건데요, 표본 공간 S에 여러 개의 그 사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할 때 우리가 보통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건 A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건 A 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N of A 나누기 N of S를 보통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N of A, N of S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N of A와 N of S라는 건 각각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A라는 사건과 그리고 S라는 전체 사건이죠. 표본이죠. 에 속하는 그 개수를 우리 표현할 때 이 N of A와 N of S를 사용합니다. 즉 주사위를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사위 같은 경우가 바로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쉬운 예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각각의 숫자가 하나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동등하죠.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즉 그 샘플 표본의 개수는 전체는 6개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짝수 even 넘버를 그 사건 A라고 얘기를 하면은 N of A 몇 개가 되겠죠? 짝수가 나올 그 개수는 3개니까 즉 짝수가 나올 수학적인 확률은 당연히 6분의 3 약분해서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각 근원 사건이 표본 분간 S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할 때는 이와 같은 수학적인 확률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에 반해서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또는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한 현상은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한지 또는 동등하지 않은지 그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럴 때는 그런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즉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값은 상대 도수에 의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n번 실험을 했을 때 문제의 사건이 r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 횟수 n분의 r을 우리가 보통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대 도수는 그 시행 횟수분의 그 해당 사건의 횟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처럼 그 추정되는 확률을 보통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의 상대 도수는 n분의 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행 횟수가 커지면 즉 n 분모가 커지면요. 우리가 일정한 값 p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상대 도수 n분의 r은요. 왜냐하면 r도 적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그 p를 우리가 보통 그 A의 통계적인 확률이다. 그리고 뭐 그냥 확률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는 probability of A 해서 P of A, P 괄호 열고 A 이런 기호로 우리가 확률, 통계적인 확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사건이라는 것과 배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랜덤 시행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할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복합된 결과의 집합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복합된 결과로 나타나든 그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든 그 결과를 우리는 보통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보통 확률은요. 그 사건을 그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결과의 발생 확률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보통 그 사건이 A와 B 두 개 서로 다른 사건이고 이 A와 B 서로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A와 B는 서로 배반 또는 배반한다,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짝수와 홀수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요.